안녕하세요. 온통일 김정민입니다. 요즘 제가 수염이 과하게 길죠. 외부 활동 자제하기 위한 의지 표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줄고 단계가 내려가게 되면 말끔한 면도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 제네시스 GV80 발표를 했고요.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4,8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지만 옵션 다 얹으면 한 3,000만 원 정도 옵션으로 올라가 버리죠. 가격이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희도 시승회장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체에서 이미 계획된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었겠죠. 온라인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었습니다만 업체 입장이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승회장에 가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나라도 가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은 비싼 차 살 때가 아닙니다. 버티셔야 될 때입니다 라는 기조, 지금도 저희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 6천만 원 그 이상 되는 차들을 리뷰할 때는 언어 전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차를 사세요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내용 전달을 할 때 상당히 여과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릴 차들은 대략적으로 3천 또 4천 사이에서 가격 대비 높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들은 이거는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세요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들은 지금 구입하셔도 크게 손해보실 일은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은 마치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변화되는 그 시기에 맞물려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내년 되면은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폭스바겐 ID4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또 루시드 에어에서도 차를 발표를 했고요. 중국의 테슬라를 모방한 많은 업체들 자동차를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메르세데스 벤츠도 얘기되어 있다고 하고, 이 전기차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 시장처럼, 또 초창기 스마트폰 시장처럼 자동차 시장도 디지털화된 전기차로 급격하게 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초창기 전기 자동차들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 스마트폰이 그다지 아주 대단한 제품들이 아니었거든요. 시행착오들도 많았고 결함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년 정도 지나면서 쓸만한 제품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을 원년으로 보게 되면은 디지털화된 전기차도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이 제품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형태의 디지털화된 전기자동차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말하자면은 과도기 해당하는 그런 제품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디지털화된 전기차가 쏟아진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구입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아무 불편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려면 한 2024년에서 2025년 그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또 충전 인프라도 그 정도 돼야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한 4년 정도, 한 5년 정도 내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그 정도의 상품 가치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의 수명이 딱 그 정도 남아있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연 자동차는 최소 10년, 길게는 한 15년까지도 계속 출시가 될 겁니다. 유지가 될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 정도 시간, 앞으로 2035년까지는 어딜 나가더라도 내연 자동차 보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연 자동차가 자동차의 중심으로 상품성을 유지하는 그 기간은 길어야 4년, 5년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연 자동차가 4년, 5년 후에는 지금처럼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차도 그렇지만 중고차로 나왔을 때는 더더군다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억 이상 넘어가는 차, 아니 1억에 준하는 고급차들을 구입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거 10년은 탈 거야. 그리고 나중에 판매할 때도 이거 가치가 있으니까 요거 다시 판매해서 또 다른 차 사면 되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 거야 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고급차를 사시게 되면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4년, 5년 정도 유지를 하고 나중에 판매를 하고 전기차로 넘어가도 또 중고차 가격이 크게 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이 없을 만한 차로 만족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차들이 대략적으로 3천, 4천만 원대에 몰려 있고요. 이 가운데서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아반떼 N9이나 소나타 N9 같은 차, 스팅어 같은 차들이 그런 제품군에 속하는 차다. 요거 한 3, 4년 정도, 4, 5년 정도 재미있게 타시고 나중에 뭐 좀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로 가치가 좀 떨어져서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뭐 값싸게 또 이런 좋은 성능을 누렸으니까 뭐 후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한 6천, 7천, 뭐 8천, 뭐 1억 이런 돈 주고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4년 정도 재밌게 타셨는데 이걸 나중에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려고 보니까 당시 고급 전기차들, 뭐 디지털화된 제대로 된 고성능 전기차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예상했던 거에 형편없는 중고차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이제 또 전기차 구입을 하셔야 될 때 정말 속 아픕니다. 미리 내연차 그 비싼 차 사시느라고 많은 돈을 투입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제대로 중고차 가치도 인정을 못 받고 감가상각 완전히 된 상황에서 전기차를 또 구입을 하셔야 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꼭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난 돈 많아. 뭐 나는 1년을 타더라고 그냥 뭐 팔더라도 난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취향에 맞는 거.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얼마인데.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많이 사세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또 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이렇게 또 경제가 또 굴러가고 돈이 또 회전을 해야 여러 가지로 또 실물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적극 소비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저축한 돈을 정말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이 희승기 보고 저 정보 보고 이 동호회 가입해서 취업을 해본 결과 그래 이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차를 운행을 하고 그 다음 차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선택하실 때 뭐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든 BMW든 뭐 그 이상 되는 차든 포르쉐든 내연 자동차를 사실 때는 각오를 하고 사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이거 나중에 판매될 때 감가상각 많이 일어나고 중고차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 즐기는 동안 내가 즐기면서 사면 됐어. 그거면 난 충분해. 그거면 이만한 돈을 내가 투자를 해도 나를 위해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얘기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차를 사야지 나중에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현명한 구매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가 한 3, 4년 정도 유지가 될 만한 컨디션이면 그냥 유지하세요. 새 차 사지 말고 유지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들이 3, 4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3, 4년 정도 버티고 물론 뭐 아이오닉 출시되면은 시험적으로 어떤 차인지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사볼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원하고 제가 정말 사고 싶은 전기차는 완성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이 2024, 2025년 아마 이때쯤 저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만을 위한 제가 즐길 수 있는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전기차는 아마 그때쯤 사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잘 계산을 하셔서 내가 지금 운행하는 차가 2024년, 2025년까지 버틸 수 있나? 버티세요. 못 버텨. 이거 맨날 수리비 들어가고 사는 게 나아. 바꿔야 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3천, 4천 그 정도 선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만족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옵션은요, 가급적이면 안전 옵션을 중심으로 해서 넣으시고요. 뭐 비상 제동이라든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뭐 이런 그 안전 위주로 해서 옵션을 구성을 하시고요. 그 외에 뭐 엔터테인먼트 요소 이런 부분들이나 필요 없는 그런 옵션들은 좀 과감하게 빼시고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나타 N9도 추천드릴 때 3,311만 원 그거 구입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요거 한 3, 4년 정도 뭐 이게 사용하시다가 전기차 좋은 거 나와가지고 좀 헐값이 넘기고 넘어가더라도 이 정도 성능을 한 3, 4년 정도 즐기게 되면 손해본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판단에서 이거 사세요. 지금 당장 차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 전달에 여러분들이 혼돈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전기차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 나왔을 때 아주 쓸만한 디지털 카메라가 바로 한 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갤럭시 나오고 아이폰 나왔는데 당시에는 혁신이다 했지만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쓸만한 정말 이제는 디지털 시대고 이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고 판이 바뀌었구나 할 만한 제품들이 한 3, 4년 정도 지나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 정도 시간 아니면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번 관망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전기차 드디어 디지털화된 전기차가 이제는 쓸만해진 타이밍이구나 할 때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길어봤자 한 4, 5년 정도일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연차 사실 때의 마스터 플랜을 딱 4년에서 5년 정도에 맞춰놓고 구입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에서 5년 후에 그 차를 재판매하실 때는 지금 보장받는 가치를 절대 보장받으실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그 갭은 더 커집니다.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디지털 카메라가 자리를 잡고 나서 라이카 필름 카메라, 하셀블라드 필름 카메라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뭐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전환할 때도 뭐 그런 현상 동일하게 벌어졌습니다. 내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 자동차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비싼 차들 좋은 기능과 디자인으로 여러분들 많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축해둔 그 통장 잔고 빨리 털어주세요 하고서는 정말 침골 깍깍 넘어가게 멋들어지게 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을 해가지고 이거 사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바늘 준비하셔가지고 계속 찌르세요. 네, 지금 잘못 사면은 진짜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버티시고 그리고 또 나는 내연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전기차 시대가 와도 난 내연 자동차 계속 탈 거야 하시는 분이라면 뭐 지금 뭐 사셔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도 뭐 내연 자동차 좋아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차들도 어떤 엔진의 독특한 구동음 그 BPM 그 소리 때문에 거기에 매료돼서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취향의 영역을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도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차가 괜찮다 이렇게 여겨지시면 과감하게 기본 모델 사세요. 과감하게. 4,800만 원대니까 4,800만 원대 사셔가지고 한 4, 5년 정도 타셔서 재밌게 타시고 뭐 넘기셔서 전기차로 넘어가시게 되면 뭐 괜한 짓 했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은데 이걸 옵션 꽁꽁 담아가지고 막 7천 후반으로 해서 출고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본전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그때 괜히 그랬나 이거 괜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돈을 소비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전기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뭐 이런 입장에 처해지게 되면 참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내연 자동차 상품성이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시적으로 남아있는 그 지속성에 맞게 여러분들의 지출 규모를 잘 선정하셔서 후회 없는 자동차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